건강콜센터 지금 시각 4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0이에요. 70대시고 오늘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죠? 허리에 이제 3번, 4번이 네. 그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가서 MRI를 찍었거든요. 네네. MRI 찍었는데 뭐 수술 정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찍었는데. 네네. 근데 요즘에 계속 이제 지나니까는 걸음을 그전에는 걸음 한 300m, 400m 걸으면은 이 다리 왼쪽 다리 허벅지 쪽으로 해서 이 골반 쪽으로 해서 허벅지 쪽으로 막 당기고 아팠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걷지도 않고 가만히 앉았어도 아파요. 아이고, 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그 허리 통증 네네. 관련해서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앉아만 계셔도 아프다고요? 예, 앉아 잘 적에도 막 쑤시고 그리고 저리고 그럼-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왼쪽 다리만 그렇게 쑤시고 아프신가요? 예, 왼쪽 다리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허벅지까지 내려와가지고 허벅지가 아프고 그래요. 종아리. 예. 아버님 그 이제 MRI는 작년에 촬영해서 이제 협착이란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혹시 올해는 이렇게 좀 증상이 심해진 이후에 네.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요즘 뭐 아프니까 주사로 치료를 받고 있죠. 주사 맞고. 주사를 좀 많이 맞으셨어요? 예예. 그 주사를 맞으면 좀 증상이 좋아지나요? 아니요, 한 하루 정도 괜찮다가 또 아프고 그래요. 하루 정도요. 네. 네. 그 아버님 이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제 협착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작년에 촬영했을 때는 이제 수술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버님 네. 증상이 이제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심해지신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협착이라는 게 주로는 보통 서서 걸을 때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처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조차도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신경 통로가 더 좁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아버님. 네네. 그래서 지금 1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정밀 검사를 한 번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2단계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냐에 따라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 이제 상황을 봐야 알기 때문에 아버님 이제 한 번 더 진단을 받으셔서 가까운 전문병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단계 치료를 받으시면 지금 증상을 이제 해서 해결하고 지내실 수가 있으니까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검사와 함께 2단계 치료에 대해서 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이제 좀 어디에 부딪혀서 구부러졌을 때 새 차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부러진 부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주사 치료는 하루밖에 효과가 안 가신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좀 제대로 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민등록상은 나이가 줄었는데 원나이는 70이거든요. 네. 네. 70세라고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원장님과 네.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제가요, 한 3년 전에 흉추 1, 2번 그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때 수술할 때도 목도 안 좋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목은 수술하라 흉추만 하고 그랬는데 요즘 네. 발 오른쪽이 어깨 팔뚝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저리고 오른쪽 손가락 거기께가 저리는데 계속 저린 게 아니고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랬다 안 그랬다. 얼마나 되셨어요, 증상이? 이게 전에는 흉추 수술하기 전에는 오른쪽은 안 아프고 왼쪽 어깨 등 쪽으로 거기가 계속 아파요. 한창 아파 네네네네. 있거든요. 조금만 힘들으면은. 네.
수술을 했어도 근데 그게 목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목도 계속 그러면 목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그 이제 아마 이제 흉추병변이 많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고기만 네네. 수술하고 예. 이제 목 경추병변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켜본 거일 텐데요, 어머님. 네네. 그게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변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속 아파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증상이 얼마나 심하고 이제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예. 일단은 그래도 예. 검사를 통해서 현재 어머님의 경추 상태가 어떤지는 좀 그리고 3년 전과 비교하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지속적으로 아픈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치료를 우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1단계 치료를 잘 받으면서도 지금 네. 느끼시는 그런 증상이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우선은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네. 검사를 통해서 3년 전과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1단계 보존적인 치료부터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저릴 같아요. 때는 꼭 그냥 발 저린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저리다가 또 어떻게 하면 또 괜찮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몸이 항상 그런데요. 네. 이게 처음부터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네. 않습니다. 이게 어머님한테 지금 이제 신호를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신호를 줄 때 빨리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훨씬 증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해결된 증상을 좀 오래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잔잔하게 신호 줄 때 꼭 좀 병원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흉추 수술하기 전에는 네네. 주사 치료도 많이 했었거든요, 목에. 예,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꼭 주사 치료가 아니어도 네. 그 이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만 통해서도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이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는 네. 많이 받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수차례 받아봤을 때 증상이 호전이 별로 없으면 그 네. 주사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하지만 주사 원장님이 치료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네.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해야 돼 그런 말씀만 하시고 그냥 한번 주사 맞다가 네네. 이렇게 뜨끔하는 순간에 주사 맞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한번 부작용 났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항상 이게 주사 치료라는 게 신경 주변에 약물을 놔야 되기 때문에 바늘이 네. 그 신경 주변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지금 뭐 주사 치료를 지금 너무 당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찾아가서 좀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흉추 이제 좀 낫게 했더니 그다음에 경추가 문제고 네. 척추가 참 말썽인데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서 3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다행히 아직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시니까요. 이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1단계 치료부터 차근차근 치료를 밟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78세. 78세. 68세. 아, 68세. 10살을 올려버리셨네요. 어쩐지 목소리가 60대처럼 들리셨습니다. 자, 어디가 불편하신지 우리 김욱화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는 허리가 좀 오래까지 아팠고, 무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허리도 무릎.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다고요? 네. 네. 허리 아프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러면 저기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이쪽으로 뭐 당기는 증상은 없고요? 전에 당기고 해가지고 주사로 맞고 이래갖고 나섰고 다리 지금은 증상들은 주사를 통해서 나았고요. 네네. 아니 지금도 한 2개월 만에 한 네네네. 번씩 주사를 맞습니다. 침을 2개월. 근데 요즘 허리는 뭐 할 때 아프세요, 어머님?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픕니다. 누워 계시면 괜찮고요. 네. 혹시 걸을 때 허리가 아프세요? 아니 그럴 때는 안 아픕니다. 어머니 혹시 그 앉아 계실 때
그 보통 이제 분들이 이제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게 되는데 어머님 어떻게 앉아 계시나요? 제가 신경 써가지고 좀 바르게 앉는다고 앉는데 그래도 좀 어머니 그럼 저기 우리 식사할 동안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시간 정도는 그래도 통증 없이 앉아 계실 수는 있나요? 네, 그러면 좀 길게 앉을 때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자세 말고는 허리 통증 없이 지내신다는 얘기죠? 네. 어머님, 이 무릎은 언제 아프세요? 걸을 때 아프세요? 무릎은 잘 때도 불편하고 걸을 때가 잘 때도요? 네. 네네네. 어머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척추 관절도 좀 안 좋고 무릎 관절도 많이 좀 안 안 좋은 좋아. 상태일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어머니 그래서 최근에 검사 받아보신 적은 없고요? 최근에 검사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지금 말고 좀 됐어요. 얼마나 되셨나요? 좀 되셨어요? 네네네. 네. 지난달. 지난달에요? 한 달 전에. 네네. 그럼 네, 어머니, 한 달 좀 넘어가. 네네네. 그게 뭐 그러면 혹시라도 척추나 무릎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진단명 받으신 게 있나요? 허리는 진단명을 제가 전에 협착증이라고 들었고요. 네. 지금은 무릎이 관절이 안 좋아서 네, 그렇죠, 그렇죠. 갈아 넣어야 된다고 수술을 해. 예. 앞으로 할 거는 수술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기 이제 좀 많이 고민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관절도 그렇지만 척추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이 방송에 나오면 여러 단계별 치료를 말씀드리는데 네.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그런 단계별 치료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통 척추와 관절들을 같이 보는 이제 전문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여러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시고요. 네. 영상을 들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머님. 그래서 좀 다양한 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듣다 보면 어머님한테 이제 꼭 맞는 그런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너무 네.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나 두려워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꼭 좀 여러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네.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이제 좀 같이 좀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자료 꼭 챙기시고 여러 병원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렇다면은 어디 우선적인 치료를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나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만 아프신 건데요. 특히나 이제 좀 장시간 앉아 계실 때 허리가 아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허리 통증보다는 잘 때도 쑤시는 무릎 관절을 치료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무릎 관절도 요즘은 반드시 인공관절 치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다른 병원을 좀 여러 곳을 찾아가시면 아마 수술 말고도 어머님의 관절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허리랑 다리가 같이 동시에 아프신 경우 허리 때문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일상생활에 불편한 지장을 주는 무릎부터 좀 치료를 하시면서 허리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 주변에 보시면은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치료하는 전문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쪽에서 좀 수술을 두려워하시니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은 잠시 뒤에 또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살펴볼 텐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의 여러 다양한 질환들을 내시경을 사용해서 보다 정밀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cm 정도 되는 상처를 2개를 내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4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1cm 정도의 구멍이라고 하니까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기존의 그런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상처가 작아서 상처 부위에 통증이 적고요. 근육을 박리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복귀 또한 무척 빠르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크게 확대해서 병변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정밀하게 또한 치료 도중에도 진단을 또 한 번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일정이 많고 바쁘시기 때문에 수술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길게 이렇게 며칠, 몇 주를 비우셔야 되는 것도 힘든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경우는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어떤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요. 또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인 경우에 기존에는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압술을 많이 받았다면 꼭 그러지 않고요. 요즘 이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부터 다양한 허리 질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치료 사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가 70대 남성분이신데요. 한 차례 허리에 시술을 받으셨는데 큰 효과를 못 보셨나 봐요. 네, 화면에 보시면요. 이분은 72세 남자분이고요. 몇 년 전부터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무겁고 이제 불편해서 이제 걷는 게 힘드셨던 분인데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지속되어서 이제 괴로워했던 분인데요. 이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차이였는데요. 이런 분들일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추 4, 5번 사이에 협착증,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렸던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수술 아니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좁아졌던 신경 통로를 넓게 해서 증상의 호전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무거운 그런 느낌 없이 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화 걸려왔던 시청자분들도 이런 증상이셨는데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다음 살펴볼 70대 남성분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면 이분은 이제 77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허리와 그다음에 천추 부위 그리고 엉덩이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이제 걷는 게 무척 힘들었던 분인데요. 요추 4, 5번 사이에 협착증 그리고 뼈가 어긋나는 병이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 통로가 무척 많이 좁아져서 이제 증상이 유발됐던 분인데요. 아무리 주사를 많이 맞아도 증상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럴 네.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좁아졌던 신경 통로를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넓게 만들었고요. 이 이후로 그런 통증과 당기고 불편한 것들이 무척 많이 해결되어서 지금은 그런 특별한 불편함 없이 잘 걸어 다니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또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은 연결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